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저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라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국어 잘. 아, 국어 잘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쭉 보니까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제 방송, 제 유튜브 채널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거의 대통령도 아닌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사연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가 어려워졌고 지금까지도 성적으로 50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저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라 너무 힘듭니다.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법 자체가 막막합니다. 집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다니고 부모님은 저라도 잘하길 바라셔서 부담만 커요. 언니랑 제가 집안일도 다 맡아서 하고 밤에 자주 깨서 새벽 2시쯤 자다 보니 학교에서도 졸고 진도는 놓치고 시험은 늘 벼락치기예요. 꿈도 없고 진로 생각조차 잘 안 되고 부모님께 뭔가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모든 게 너무 버겁고 막막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알바라도 해볼까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유사한 사연 하나 더 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국어, 수학은 성적이 낮았고 영어만 좀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영어 내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나름으로 열심히 해보았지만 성적은 항상 평균 수준이라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성격도 소심해서 친구도 많지 않아요. 반면에 같은 중학교 친구는 외모도 뛰어나고 공부, 운동, 인간관계까지 다 잘해서 더 비교되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지만 쉽게 지치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사연을 읽는 순간 제 마음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적에 관련된 질문을 올렸길래 제가 이 친구에게 성적을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우는 바람에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던 상황이 문득 떠오르는데 이 사연의 공통점 보니까 공부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비교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국어 잘. 아, 국어 잘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국어 영어는 좀 했어요. 네, 국어 영어는 좀 했는데 제일 못했던 게 수학, 과학. 수학, 과학을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 평타인데 나는 내 점수는 다 평타인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보면은 막 거의 다 뭐 잘 틀려야 뭐 잘 하면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나오고 막 점수 떨어지면 뭐 틀리면 뭐 한두 개 틀리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또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깔아주는 애들이면은 내가 막 이렇게 신경 안 텐데,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난 그 성적에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는 가야죠. 올라가고는 싶어. 근데 떨어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 근데 나는 제자리 걸음갔고, 얘네는 막 위로 쳐 올라와. 이런 상황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네. 야자 빼고 다 했어요. 네. 학교에서 밤까지 있긴 싫으니까 야자를 뺐어요. 야자 안 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계획도 진짜 계획 세워가고 복습 노트 다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복습 노트도 하고 문제지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지 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BS 문제집 3권짜리 막 이렇게 다 맨날 풀고 그랬어요. 근데도 마음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EBS에서 한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신, 막 공부의 왕도 막 알아요? 아, 큰일 났어요. 근데 제 나이값이 들통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EBS에서 막 공부의 신인가 뭔가 그게 나와가지고 막 공부 비법을 다 알려줘요. 그대로 했어요. 되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안 돼요. 다 필요 없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막 하다가 공부가 막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 할 때 옆에 전교 1등짜리가 우는 걸 봤어요. 네. 왜 우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문제지를 풀면서 여기가 눈물이 막 그냥 확 흘러내리는 거야. 막 흘러내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공감대. 얘 왜 울었을까요? 문제집 풀면서 문제집 풀면서 우는 애는 전 처음 봤어요. 왜 울었을까요? 틀려. 틀려서? 힘들어서? 어, 힘들어서 우는 거였어요. 힘들어서 운대요. 왜 힘들어서 우냐 그랬더니, 1등의 자리는 지켜야 되고, 2등은 나랑 한두 문제 차이고, 이것마저 떨어지면은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이러한 생각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놈이 저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요. 성적이 낮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을까? 네. 그리고 성적이 높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걸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성적과 자존감은 비례된다. 별개다. 별개다. 오늘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적과 자존감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네. 성적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거를 수치로 된 거지 이게 내 값어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은 수치는 없습니다. 수치는 없어요. 수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점에 그 수치를 매기는 기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자존감은 뭘로 결정될까요? 오로지 내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살펴보세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인데 막 행복해 보여가면서 막 떡볶이 먹으러 갈래? 막 이러면서 야 엄마네 떡볶이, 명순의 떡볶이 갈래? 이러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베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난 가끔 가다 한 번씩 부러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예. 설마 여기 막,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못하는 애들만, 그러면 문 밖으로 나가세요. 응. 예? 잘하는 애들 보면은 항상 얼굴이 어때요? 막 이렇게, 뭐 좋은 애들도 있지만 좀 얼굴이 좀 폭삭 가신 애들도 있잖아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성적이 좋은 친구인데도 뭔가 좀 늘 자기 혼자서 뭔가 되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자존감이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자존감이 안 좋은 것도 아니구나. 그럼 자존감이 낮더라도요. 성적이 낮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지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에 갑자기 살아나요. 네. 막 공부하자 할 때는 막 죽은 시체마냥 이랬던 애들이 걔가 만약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장에서 쭉 걸어나가자 아니면은 뭐 이제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살아나. 좋아하는 거 아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못하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모든 게 다 안 좋아하니 몰라요. 다 뭘 좋아하니 몰라요. 어떤 걸 잘하니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비교가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제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비교가 들어가면요. 비교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어,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계속 성적 얘기 나오면 좀 그렇지만, 어,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어, 잘하는 거. 없어요? 오케이. I understand. 쟤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어, 잘하는 게 많아. 누가 봐도 막 만능 엔터테이너. 막 옛날 말 좀 쓸게요. 팔방미인. 알아요? 팔방미인 알죠? 아니, 이 교통정리가 잘 돼서 팔방미인이란 게 아니라, 어, 두루두루 다 잘해서 팔방미인. 네, 그 의미예요. 어, 그 두루두루 잘하는 애야. 근데 나는 봤는데, 어우, 완전, 쟤는 잘하는 게 많은데 난 못하는 것만 수두룩 빽빽이야.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내 입장이 완전히 막 쟤는 막 이거 잘하고 나는 막 못하는 것만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쟤는 잘하는 거 저거 많은데, 난 뭘 잘하나? 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가요. 처음에 이렇게 가.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요? 어, 으이씨,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하는데 나는 왜 맨날,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나 뭐 잘 못하는 거. 나는 나는 여기서 살아갈 존재가 아닌가 봐. 난 뒤졌어야 됐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 고민 사람들 중에서 이 끝에 다, 차라리 죽었어야 됐나 봐요. 이 세상에서 저는 살면 안 된 존재였나 봐요. 다 쓰여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살 놈이고 못한다고 죽을 놈입니까? 네.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특히 중학교 2학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대학교까지?
5년 남았잖아요. 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 어느 정도 조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이것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 공부를 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확 달라지기를 원해요. 확 달라질 수는 없어요. 확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얼굴인데 어디 가면 될까요? 성형외과 가면 확 달라져요. 근데 그것 말고는 확 달라질 수는 없어요. 어떠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준비하는 일이 있다? 확 바뀔 수는 없어요. 확 진전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진전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상황이 확 달라지기를 원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더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만 비극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나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성적도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학습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친구들한테 전 돈을 받아서 학습 코칭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비교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면은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만들어요. 알잖아요. 성적 떨어졌네. 저번에 안 이랬는데. 아이씨, 하기 싫어지네. 네, 오늘 그냥 자버리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공감하는 느낌. 그렇게 가잖아요. 어디 또 그뿐만일까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다. 공부도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결론을 맺어봐야 될 텐데,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다. 시간은 조금 남았고,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할 몫은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잘 되겠죠. 네, 잘 돼야 되는 텐데. 하여튼 이 두 사람에게 용기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